그 무게감 때문일까요? 왠지 모르게 예수는 내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군포에서는 예수를 아주 가까이 동네 어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도예공방. 공방 안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도예가의 작품들이 반겨주는데요.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도 듭니다. 저는 바닥에서 많이 아이디어들을 얻고 있습니다. 주로 걸을 때와 자전거 탈 때 제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바닥이더라고요. 이제 도심지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보이고 뭐 보도블록이 보이고 그런데 아스팔트에 발라져 있는 그 페인트가 벗겨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 되게 재밌더라고요. 시멘트 바닥 같은 경우에도 닳고 닳아서 생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 매일 만나는 도시의 색감과 질감을 담아낸 도자기. 거기에 오 작가는 자신만의 비밀의 옷을 하나 더 입혔습니다. 연마를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정도의 흙을 텍스처를 좀 질감을 줘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컬러를 또 다른 흙의 색을 또 발라가지고 그 두 개가 좀 어우러지게 하면서 연마를 해서 이게 좀 표면이 매끄럽게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유약 대신에 옷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또 옷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그 갈색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색깔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 흙 색깔이랑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흙이라는 자연의 재료로 도시의 아스팔트를 표현하고 유약 대신 옷을 입히는 발상의 전환. 이렇게 다른 생각, 색다른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어떤 틀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너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 작업 자체가 좀 편안하고 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점점 뭔가 옥죄어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제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또 변화해주지 않으면 너무 머물러져 있어 버리니까 또 다른 도전하고 싶은 게 생기고. 오 작가의 공방은 군포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시켜 자신만의 무언가를 빚어내는 도예 작업의 매력에 푹 빠진 이들. 이렇게 꾸준히 공방을 찾는 이들도 꽤 된다는군요. 여기 집중을 하면서 다른 걸 잊을 수가 있어서 여기 몰두하는 그게 그 자체가 좋아서 5분 정도 앉아 있는 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근데 도자기를 가만히 앉아서 한다는 게 저로서는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흙덩어리에서 뭔가가 만들어져 가지고 가마에서 구워져 나오는데 보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던 게 갑자기 무지하게 발라지고 손에 좀 다듬어지더니만은 보석이 돼서 나와서 거기서부터 되게 흥미를 느끼게 돼서 최종 결론적으로는 이제 장소가 보석처럼 빛나던 도자기의 반에 들어선 길. 그 인연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오 작가는 군포의 도예 작가들과 곧 열릴 공예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스타트잖아요. 축제, 가을 축제, 도자 축제에 관련된 리플렛 따르죠. 이게 같이 묶어 나올 수는 없죠. 오늘 밥상 위에서 놓고 쓸 수 있는 생활 도자기라는 의미로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유약 같은 것도 현대 유약을 쓰고 디자인도 현대적인 걸로 하고 결국 도시의 고유한 향기를 빚어가는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름드리 나무대처럼 켜켜이 쌓여있는 곳. 삼본시장은 군포에 살아있는 이야기 창고입니다. 35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상인 대표 김장곤 회장에게 옛 삼본은 여전히 생생한데요. 지금 신도시가 전부 논이었고 또 밭이었고 또 우리 금정역에는 개발이 안 된 상태라
시장 앞에는 하천이었고 노점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골목형 시장이 그때서부터 형성이 됐죠. 노점에서 골목 안 시장으로 그리고 신도시의 시장을 거치는 동안 김 회장의 가게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난방이 좋지 않던 시절 겨울 내에는 전 국민의 필수품 효자 효녀의 단골 아이템 빨간 내복에 양말은 제일 환영받는 명절 선물이었습니다. 홍삼을 가미해서 향도 좋게 나고 밑에 바이오로 해가지고 지압될 수 있게 홍삼을 가미해서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양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죠. 그때 당시만 해도 명절이면 보통 막 식구들이 좀 많으니까 양발 한두 컬리석은 거의 다 샀다고 보면 가능할 거예요. 그때는 전부 포장을 해서 뭐다 직장 다니신 분들이 시골 가려고 미리서 다 준비해 놨다가 시골들 막 보따리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 한 일주일 전서부터 엄청 바빴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억으로만 남은 옛 시간들. 하지만 혀끝에 새겨진 기억은 시간도 피해가나 봅니다. 저는 삼본시장에서 3대째 홍어무침을 하고 있는 전혜숙입니다. 3대째 이어온 비법. 그 첫 번째는 국산. 인천 연안부두에서 와요. 이거는 서천동, 대천동 잡은 거를 저기 직접 손질해가지고 제가 하거든요. 국내산 홍어는 아무리 살이 이게 보시다 보니 탱글탱글해요. 생물이다 보니까.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요 막걸리였군요. 다양한 방법으로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사이다도 넣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막걸리 해서 그런지 막걸리 전라도 그런지 막걸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잡냄새도 안 나고 살균 효과도 있고. 고향이 전남 나주라 영산포에서 이제 홍어가 많이 잡혔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홍어무침을 집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사다가 진짜 다 잘라가지고 다 양념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저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이렇게 솜씨가 워낙 좋으셔요. 그리고 저 결혼할 때도 어머님이 직접 홍어무침을 해가지고 옛날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정성을 많이 들이시고 솜씨가 좋으셔 시어머님은. 솜씨 좋은 시어머니에게 이어받은 손맛으로 무쳐낸 홍어무침.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미 빨간 양념의 맛깔스러운 자태에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무침도 먹고 이거 삼합이나 또 그냥 이제 홍어 초장 무침.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래 어디 갈 때도 사가지고도 가고 또 주변 분들이 홍어 얘기하면 여기 제가 또 이렇게 추천하고 그러죠. 추천까지 해주시고요. 예, 그럼 다 맛있다고도 그래요. 또 이렇게 무치시는 거를 직접 저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무치실 때 막 군침이 돌아가요. 시선을 끄는 것은 홍어뿐만이 아닙니다. 삼본시장 꽃미남으로 통한다는 홍어집 아들 노찬우 씨. 맛에 관한 자부심은 이미 어머니를 훌쩍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20대 때 할 때는 좀 이렇게 부끄러웠거든요. 이 일을 한다는 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무슨 애들 농담으로 이제 막 홍어총각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1대, 2대, 3대 해서 이게 사진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몇 년 동안 반대했었어요. 사실 이거 올리지 말자고, 창피하다고, 뭐하러 올리냐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어떻게든 더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직업에는 이제 뭐 기천이 없다. 자기가 이제 낮은 일이 주어지든 높은 일이 주어지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 참 기특한 생각을 품게 된 성실한 찬우 씨. 어머니께서 홍어무침 비법을 전수받은 지도 온 8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각자 할 일을 척척 해나가는 환상의 폭식조. 물론 여기까지 오며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힘든 일을 별로 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무시를 했어요. 손님들이 그 선입관이 뭐 젊고 뭐 남자애가 그 홍을 무쳐? 무침이라는 게 이제 손맛이잖아요. 손맛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상처를 많이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서 지금은 즐겁게 하고 나름 이제 여기서 이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들은 이겨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고민을 해왔죠. 마지막엔 또 특제 소스. 이거를 또 오히려 대짜 이게 저희가 사이즈가 이제 소중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드시는 거는 이제 세게 묻히는 게 맞는데 이제 손님들이 드시는 건 집에 가서 드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너무 세게 문질러 버리면 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살살 하는 게 이제 딱 드실 수 있게끔 적당하게 이제 양념 뵐 수 있게끔 정도만 하거든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이게 음식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면은 손님한테 그거를 이제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사시는 손님한테 간단하게 피드백 주시는 것만 이제 듣고 이제 지나가다 붙잡고 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여쭤볼 수는 없으니 이제 어머니와 얘기를 많이 하죠. 뭔가 버팀목 이런 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그런 존재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제 젊은 이제 사업가나 이제 음식 장사를 하시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되게 약간 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으로 완성한 그만의 무기. 반응이 궁금한데요. 맛도 물론이거니와 양이 많아서 되게 좋아하셔요. 이것 때문에 오시거든요. 감사하죠. 홍어무침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겟층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좀 발전적으로 해보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유입을 시켜보자. 소스가 괜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발전을 시켜보자, 개발해보자. 그래서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시간은 배신을 모릅니다. 가장 정직하게, 가장 우직하게 결과를 가져다 주죠. 찬우 씨의 뜨거운 시간도 그러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가게에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냥 가게도 작고, 어떻게 보면 초행길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보기 이제 힘드실 수도 있고 일부러 알고 찾아오시고 맛집이다 해서 소개해서 오시고 이런 기대에 보답할 수 있게 나도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필요에 의하면 더 이제 발전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름을 걸고 한다면은 그 집 맛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최선을 다했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얘가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부모로서 엄마로서 내 그 길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예. 시장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의 시간을 이어주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어줍니다. 푸릇한 잎사귀, 딱 봐도 싱싱한 야채들로 가득한 이곳은 3번 시장의 명물로 통하는 곳. 바로 단번에 눈에 들어오는 빨간 머리. 언제나 흥넘치는 야채가게 사장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강호동이 아니고 강오동입니다. 오동이. 지금 3번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앨범 낸 지는 3년, 4년 그 정도 됐고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무명 가수 생활을 하고 있죠. 그까지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앨범까지 낸 가수라지만 엄연히 주무대는 조명 아래가 아닌 시장한 야채 가게. 물건은 항상 싱싱하고 좋은 거, 소비자가 원하는 거, 그리고 좋은 물건을 팔아야 돼요. 싼 거는 오래 못 가요. 그 순간 지나면 오래 못 가지만은 좋은 것들은 오래 가. 수명도 길고 그리고 더 맛있고. 뭐 무성기라는 선수가 아니냐? 예? 노련하신데요? 그럼에도 그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국 노래장 나간 계기로 해서 이제
무슨 축제 이렇게 나가면은 뭐 금상도 타고 대상은 못 하더라고. 뭐 장려상, 인기상을 좀 많이 탔어요. 그때부터 재능을 이제 조금씩 아는 거야. 아, 그리고 제가 노래하고 춤추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웃고 박수도 쳐주고 나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 노래 연습은요, 물건 사러 갈 때 하고 저 가게로 올 때 차에서 많이 해요. 소리 크게 틀고. 예. 가게에서는 이제 가끔씩 이제 물건 내리면서 정리하면서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노래하고. 유튜브 보면 나와요. 오, 무대 위에 저 모습이 제법 프로 같은데요. 중독성 있는 저 안무 설마 직접 만든 건가요? 흥이 좀 있어갖고 그냥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안무를. 이 정도면은 보통 끼는 아닌 것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저거 저기 저 어디로 틀으면 되게 나와? 아, 이거 유튜브예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강호동. 유튜브에서 강호동 강호동 치면 치면 나와요? 네, 네. 네, 마스크를 벗고 장사를 해야 되겠네.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요? 강호동처럼 닮았어.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네. 야채 사러 오면 싸게 좀 줘. 비싸게 갖지 말고. 예.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서. 신기해요. 아니 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가수인 줄 몰랐네. 조금 특이하다라고는 생각했지 머리가. 앞으로 꿈은 제가 또 열심히 더 뛰어서 열심히 이제 노래도 많이 하고 더 좋은 무대도 많이 가고 저를 많이 알리고 싶어요. 알려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제 노래를 이제 전 국민들이 이렇게 따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가면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올까요? 내일은 꿈꾸는 이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꿈을 향해 달리는 이의 것이죠. 오늘도 뜨겁게 달린 시장 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위안의 자리. 코로나로 내 힘들었고 또 여름에 여름 더위에 장사신하고 힘들었고 또 이번 장마에 굉장히 또 놀래고 뭐다 힘들었으니까 모든 장사 잠시 내려놓고 와서 문 닫고 와서 편하게 맥주 한 잔씩 하시고. 치맥대에 어울리는 별미 안주들 총출동. 늘 손님들의 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상인들을 위해 맛있게 차려집니다. 시장에서 파는 맛집에서만 엄선해서 가져왔어요. 닭강정이랑 족발 준비했고 마른 안주랑 해서 그냥 치맥 간단하게 할 거예요. 땅거미가 내리며 하나둘 채워지는 자리. 이들의 접시도 그득하게 채워집니다. 빠질 수 없는 초대 가수. 익숙한 얼굴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강호동이 아니에요. 강어정입니다. 어정이. 그래서 이게 지구하기 시작이 났어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나요? 마음껏 뜨겁게 당신의 오늘을 보냈나요? 아름다운 군포의 사람들이 보내는 따뜻한 응원. 당신이 꿈꾸는 내일은 별보다 더 빛날 겁니다.